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세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우선 내일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목요일부터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좀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10월부터는 3분기 실적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이후 3분기 실적 장세에 보면 좋을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또 수익맨 유튜브 채널 아직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영상 같은 경우도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익맨 영상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래 이 주민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에다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시장의 뭐 전략들 뿐만 아니라 개별주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뭐 한 업종을 이제 큰 업종을 말씀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상들을 찍어 올려드리면서 전략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큼 모두 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본 영상을 좀 바로 시작을 하면은 우선 이제 오늘 시장부터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오늘자는 이제 좀 하락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제 양봉을 띄우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3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내일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하락폭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시장을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11시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매도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급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선물 매수와 함께 이제 뭐 현물 쪽에서도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했고, 지금 현재의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본다라고 하면은 콜옵션은 이제 매수인 거죠. 콜 매수, 이제 푼 매도 진행을 하면서 선물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성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상방향을 유지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이번 주부터 이제 포지션을 새롭게 구축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꾸준히 이거를 뭐 오늘 하루, 뭐 오늘이나 내일 뭐 이렇게만 확인할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만 본다라고 하면은 상방향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의 이제 오늘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빈수레가 요란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빨간불인데 종목들이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내 계좌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이제 좀 더 많은 상황이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참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종목보다는 좀 시장의 추세가 중요하니까 시장의 추세에 좀 더 주목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주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이 좀 더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100포인트 이제 근처에 붙일 것 같은데, 뭐 3120포인트든 뭐 3125포인트든 뭐 이 근처에 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내일과 내일 모레 같은 경우도 현재의 시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다, 그리고 투심도 뭐 달라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이제 2분기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이게 피크아웃 우려로 인해서, 그러니까 2분기까지 이제 뭐 피크아웃,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잘 나오고 기업들이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2분기가 고점이고 실적이 이제 고점이고 나서 이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오히려 부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장세 때 오히려 실적주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3분기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분기 때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힘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시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부터는 또 실적 장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호실적 기대에 따른 종목들의 이제 좀 변동성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장세가 도래할 텐데,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이 가까워지기 전에 우선은 9월, 그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이고, 그럼 다다음 주,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입니다. 9월 마지막 주부터는 3분기 이제 실적주들의 이제 좀 상승세가 변동성이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만약에 실적주들의 좀 변동성이 나와준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지막 주 때는 더 이제 그런 종목들의 변동이 나와주겠죠. 그런 만큼 우리가 내일 같은 경우는 실적주들이 좀 상승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런 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실적주들을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도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철강주들이 이제 3분기 실적까지도 충분히 좋을 가능성이, 3분기 같은 경우도 3분기, 근데 솔직히 3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도 이제 실적이 저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 이제 모멘텀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너무 경기 민감주 쪽으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철강의 본연의 가치로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항상 이제 경기 민감주라는 그 타이틀이 벗어지지 않다 보니까 항상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철강 본연의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주들이 많이 좀 부진했어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대표적인 종목이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이 이제 좀 많이 오늘은 좀 부진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좀 하락이 나타나는, 개파락이 한 1% 정도의 개파락이 시작한 이후에 좀 이제 보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는 못하는 모습. 근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물론 전체적으로 업종들이 다 부진했습니다. 근데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날까 보니까 그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 국내 증시에도 이제 반영이 됐고,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부진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철강주에서 좀 볼만한 거는 결국에는 이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은, 그러니까 1번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은 이런 대표주들의 이제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아랫단에 있는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 결국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결국 이제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는 중소형주들 안에서 나와주게 되죠. 그런 만큼 1분기, 2분기 이런 상반기 모멘텀뿐만 아니라 하반기 실적 모멘텀까지도 존재하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철강주들까지도 지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하락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합니다. 굉장히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 위로 올라서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 지금은 횡보하는 박스권 구간에 위치해 있죠. 그런 만큼 현재에서는 좀 이런 중소형주들, 이런 큰 종목들보다는 변동성이 나오는 건 중소형주들이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에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모멘텀은 이제 실적인 겁니다. 실적이 왜 잘 나오냐, 결국에는 원재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철광석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조정,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원재료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남겠죠. 철광석 가격은 이제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반면에 제품 가격은 유지해주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 이익이 많이 남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실적인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좀 철강주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제 철광석 가격이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됐지만 그래도 철강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이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이제 인프라 투자와 뭐 건설 업황들도 좋고, 조선 업황도 좋고, 자동차 업황도 좋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철강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제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상승세를 유지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철광석 가격이 이제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은 세계 최대 이제 철강 생산국이 중국인 거죠. 근데 중국이 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고 나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자 철강 이제 생산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철광석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이 중국의 철강 업체들의 이제 좀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로 인해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양쪽 다 수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만큼 이제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 철강 업체들의 좀 이제 규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 생산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는 반사이익을 우리 국내 업체들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양쪽 다 수혜를 함께 이제 동시에 받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뭐 두말할 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잘 나왔고 하반기도 이제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재료 가격들은 상승하고 있어서 철강 제품 가격은 당분간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좀 우려감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는 하반기 철강석 가격은 브라질 공급 회복이 좀 이제 상반기 대비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철강석 가격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철강 제품 가격은 이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부분. 열연광판이 이제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열연광판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이 추락 가격을 톤당 5만 원을 올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인데 원재료 가격은 이제 하락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철강 수요 증가도 제품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글로벌 경기가 반등을 하면서 자동차, 조선 등 전방 사업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제품 가격을 이렇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즉 철강 관련된 종목들에게는 이제 수혜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포스코, 현대제철 3분기 실적까지도 역대 최대가 전망이 된다. 2분기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근데 3분기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정도, 그리고 현대제철은 7천억 정도를 이제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대표주들만 이렇게 이제 호실적들을 발표를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대표주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와 관련된 또는 이제 실적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현재의 업황에 잘 들어맞는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도 좋습니다.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요, 지금 현재에서는 추가적인 이제 뭐 감산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한 이제 뭐 언론 매체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8월 조강 생산량이 전월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여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강 생산량이 전월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강 생산량이 지금 줄지 않은 것으로 보는 원인은 결국엔 전방 산업의 견조한 수요가 꼽힌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대규모 건설 인프라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건설 인프라 분야에 이제 철강 수요가 대폭 늘었고 철강제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증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철강 수요 업체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업체들까지도 공급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현재의 이런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줄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전에 7월에 이제 중국의 이제 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생산량 제한했었던 거를, 조치를 취했었던 거를 좀 규제를 완화해주자,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와줬었죠. 근데 이거는 이 수출을 다시금 회복시키자가 아니라 중국 내에 이런 수요 업체들의 공급이 차질이 생기니까 그거를 좀 조절하자라는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감산을 추가적으로 할까 말까를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그런데 이제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반면에 연말로 갈수록 지금 중국의 감산이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동절기 철강 감산 시즌 돌입과 함께 각 지방정부별로 연간 생산량 감축을 위한 하반기 감산 계획을 발표 중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감산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감산을 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게 감산을 하더라도 반사이익을 받는 건 이제 국내 업체인 거고, 감산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 내에 이제 좀 수요 업체들에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현재의 뭐 반사이익을 받는 거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강주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어요.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결국에 이제 이런 종목들의 이제 좀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분위기를 개선시켜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좀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 많으신 분들은 이제 함께 병행해야겠죠. 대표적인 종목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종목도 하고. 근데 투자금이 없으신
하신 분들은 병행하시지 마시고 큰 종목들보다는 작은 종목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매철강 같은 이제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문매철강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 1000억 정도가 되는데 다양한 이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스캘프나 뭐 강판이나 뭐 후판이나 아니면은 뭐 코일이나 이런 뭐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이제 업체인 거고, 포스코와 이제 지정 판매점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도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포스코가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럼 당연히 문매철강도 실적이 같이 잘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이제 이런 상승세가 나타날 때,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막 상한가 근처까지도 상승을 하는, 또는 상한가도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줍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 업체들을 우리가 뭐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분기 실적 장세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철강주들이 너무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다른 종목들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종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실적 부분을 이제 좀 참고를 해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든, 뭐 그건 이제 내 입맛에 맞게끔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뭐 공부하기도 싫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인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런 문매철강이나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영상들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와 그 다음에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수익!